23번 가보죠. 23번. 저당권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시 플러스는 제3취득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이다. 저당권 설정자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계약 당사자 그래요. 뭐라고요?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정자 또한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1번쯤 맞아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이전된 후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시 마이너스는 양도인이 아니고 뭐야? 양수인이야. 그죠? 왜냐하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민법상으로도 양수인 앞으로 등기부상으로도 누가 앞으로? 양수인 앞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양수인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양수인을 다른 말로 현등기 명의인 그러기도 합니다. 그죠? 2번 질문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말소할 등기 표시는 이전 등기된 부기 등기가 아닌 주인 등기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입니다. 그죠? 주인 등기가 지워지게 되면 새끼 등기는 당일 소멸하도록 돼 있어요. 이건 등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직권 말소가 될 거야. 그죠? 그래요. 3번 질문도 맞네. 그죠? 그래요. 5번은 대법원 판시야. 대법원 판례의 내용이야.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분리처분 가능 규약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 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그 종물인 대지 사용권에까지 미치도록 되어 있어요. 저당권의 효력은 주물이나 종물에 당연히 효력이 미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요. 5번 질문도 맞네. 그죠? 그렇다면 4번 질문이 틀렸을 거야. 저당권이 이전된 후 말소 등기 신청 시 제공해야 하는 등기 필증은 이전되기 전의 필증이 아니고 이전된 후의 필증이야. 그죠? 그러니까 설정 등기 필증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이전 등기 필증을 제공해야 돼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야. 그죠? 여기 봐봐요. 여기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씨가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을로부터 사업자금 얼마? 1억 원을 빌려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합의를 했대요. 저당권 설정 등기 떨어졌을 거야. 그죠? 그러면 을이 갑한테 행사할 수 있는 이 1억 원이란 금전 채권을 을이 제3자 병식이한테 양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채권이 이사를 가면 저당권도 따라서 이사를 가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봐요. 저당권이 이전된 후 그래. 뭐라고요? 저당권이 이전된 후 이 저당권 말소 등기야. 그죠? 말소 등기 신청 시 누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까? 했더니 설정자는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고 이 양수인이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그 앞에 문제 앞에 지문에서 우리가 봤어. 그죠? 그래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얘가 갖고 있는 필증은 아마 설정 등기 필증일 거야. 뭐라고요? 설정 등기 필증일 거고 얘가 갖고 있는 필증은 저당권 이전 등기 필증을 갖고 있을 거야. 그죠? 그래요. 얘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 설정 등기 필증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이 이전 등기 필증. 그죠? 이전 등기 필증 이걸 제공해 줘야 돼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4번 질문이 틀렸네. 그 다음에 24번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 말소할 수 있는 등기 한 놈만 골라주시오. 그래요. 그래서 일단 1번, 2번 질문 봅니다. 직권 말소할 수 있는 등기 한 놈만 골라주시오.
1번, 2번 쭉 지문을 딱 봤더니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당해 가등기 말소 예고등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예고등기 그래. 뭐라고요? 예고등기는 옛날 등기법에는 규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현행 등기법에는 삭제가 됐어요. 그러나 등기법 부칙에는 경과 규정의 형태로 남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죠? 남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고 등기는 소송이 끝나봐야 지울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죠? 소송이 끝나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소송이 끝나봐야 알기 때문에 1번 등기는 등기한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일단 없고 2번 가등기 전 그래. 뭐라고요? 가등기 전 동그라미. 그러니까 가등기가 떨어지기 전에 격려된 어쩌고저쩌고 등기야. 그죠? 이거는 중간 처분의 등기에 해당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지웠다가 난리 나요. 그죠? 이건 가등기보다 먼저 떨어진 선순위 등기야. 그죠? 선순위 등기이기 때문에 이거 지웠다가 난리 납니다. 2번도 지울 수 없어요. 4번 한번 가봐요. 4번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중간 처분의 등기로서 저당권 설정 등기야. 양자의 권리, 앞에 저당권하고 뒤에 저당권은 양립이 가능한 권리란 말이야. 공식에 들어맞지 않으니까 이거 지울 수 없어요. 지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3번 한번 봅시다. 3번.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서 임차권 설정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이걸 말을 바꾸면 뭐라 그래?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말을 바꾸면 뭐라 그런다?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합니다. 그 격려된 임차권 설정 등기는 양립이 불가능할 거야. 그죠? 그러면 그런 등기라면 공식에 딱 들어맞아. 중간 처분 플러스 뭐야? 양립 뭐야? 불가능 그러지. 그죠? 그러면 니콜 뭐다? 직권 말소야. 그죠? 직권 말소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 공식에 딱 들어맞으니까 직권 말소할 수 있는 등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추려보면 1번은 말소 예고 등기는 이걸 지우지 말지는 소송이 끝나봐야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어요. 2번은 가등기 전 그래. 뭐라고요? 가등기 전에 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이건 선순위 등기야. 지웠다가 난리 날 테고 4번은 앞에 저당권 뒤에 저당권은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식에 들어맞지 않으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5번도 마찬가지야. 그죠?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는 3번 딱 하나뿐이네. 그죠? 3번 딱 하나뿐입니다. 24번의 정답 몇 번? 3번. 그죠? 25번. 저번 주 토요일 날 한번 풀어봤던 문제가 됩니다.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그 승소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가처분 이후에 제3자 명의의 등기로서 말소 신청할 수 없는 것은 말소 신청할 수 없는 것은 몇 번? 1번이야. 당해 가처분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당해 가처분 등기는 가처분 절차 끝났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건 등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직권 말소가 될 거야. 나머지 2, 3, 4, 5번 등기는 전부 가처분의 효력에 위반이 된 등기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어요. 그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야. 25번의 정답 1번. 그죠? 26번 소유권 보존 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놈 한 놈만 골라주시오. 한 놈만 골라주시오. 1번 토지 대장상 소유자 표시상에
공란으로 돼 있는 경우 누굴 상대방을 해야 돼요? 국가. 그죠? 토지라면 국가를 상대방으로 삼아야 되는데 3번 봐봐. 건물이라면 국가를 상대방으로 삼아야 돼. 시장 등을 상대방으로 삼아야 돼. 시장 등을 상대방으로 삼아야 되니까 1번 질문 맞고 3번 질문이 틀렸어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 26번의 정답 몇 번? 3번이야.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질문이야. 그죠?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26번의 정답 몇 번? 3번이야. 그죠? 그 다음에 27번 가보죠.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1번 말소 등기 신청 시 그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에 뭐가 필요합니까? 승낙이 필요하겠지. 1번 지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봐.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말소 회복 등기 신청 시 역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죠? 1번이 맞았다라면 3번도 맞아야 돼. 그죠? 3번도 당연히 맞아야 돼. 그 다음에 4번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 그래요. 그죠?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설정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지? 앞에 저당권 말소 등기에서 풀어봤던 지문이야. 그죠? 그래요. 양동이다, 양수인이다. 양수인이 마이너스가 되고 소유자인 설정자가 플러스가 돼서 공동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4번 질문도 맞아. 그 다음에 5번 가등기 의무자는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행 혼가에 가야. 뭐라고요? 사행 혼가에 가란 얘기야. 1, 3, 4, 5번 질문 다 맞아. 그러면 2번 가봅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죠? 근저당권 설정자가 아니고 근저당권자가 돼야 되겠지. 그죠? 근저당권자가 돼야 됩니다. 2번 질문이 틀렸지. 그죠? 그래서 27번에 틀린 정답 몇 번? 2번이야. 그죠? 2번. 28번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번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시 확정 판결 정본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된다. 그죠? 사본이다, 정본이다. 정본 제출해 줘야 돼. 여하간 1번 지금 맞아. 그 다음에 2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협의 성립 확인서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됩니다. 협의 수용일 경우, 그죠? 이게 만약 재결 수용이라면 재결서 등본 등이 될 거야. 하여간 3번 질문 맞아요. 4번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애시당초 없는 경우에는 뭐 제공할 수가 없겠지. 그죠? 제공할 수가 없어요. 4번 질문 맞아. 그 다음에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 이전 등기에 있어서 매각 허가 결정 등본도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됩니다. 1, 3, 4, 5번 지금 다 맞아. 2번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유언 증서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되고도 남아. 그죠? 2번 지면 틀렸어요. 2번 지면 틀렸지. 28번의 정답 2번. 29번 등기 필정보의 통지를 유하는 경우로서 옳은 것은 그죠? 등기 필정보의 통지를 유하는 경우로서 옳은 것은 일단 니은번 소유권 보존 등기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됐다라면 보존 등기 명인이라고 하는 뉴 페이스가 나타났어요. 그죠? 이자를 위한 필정보 작성을 하고 통지를 해줘야 돼. 그
그 다음에 리을번 가봐. 리을번 갑명의 소유권을 갑을로 경정하는 경우, 이런 걸 보고 흔히 소유권 경정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 경정등기 그럽니다. 을이라고 하는 뉴페이스가 나타났어요. 을을 위한 필정보 작성을 하고 통지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미음번 전세권 설정 가등기. 가등기 명의인 그래요. 뭐라고요? 가등기 명의라고 하는 뉴페이스가 나타났어요. 작성하고 통지를 해줘야 돼. 지상권 이전 등기 양수인 그래요. 뭐라고요? 양수인이라고 하는 뉴페이스가 나타났어요. 작성하고 통지를 해줘야 돼. 그래서 필정보 그러면 여러분들이 퍼뜩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뉴페이스 이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권리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그 자를 위한 필정보 작성을 하고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니은, 리을, 미음, 비읍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기역, 디귿, 뭐 시옷 이런 경우에는 뉴페이스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할 이유도 없고 통지해줘야 될 이유도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래서 29번의 옳은 정답 몇 번? 2번이요. 그죠? 2번이 옳은 정답이 됩니다. 30번 가보죠.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기억번 저당권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다. 기억번 지금 맞아 틀려? 기억번 저당권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의 표적이 될 수 있는데 임차권은 점유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지. 기억번 지금 맞아 틀려? 틀렸어. 그죠? 이런 걸 작각 0.1초 만에 찾아내야 돼요. 그죠? 찾아내야 됩니다. 니은번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권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있고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려? 하여튼 가봐. 디귿번 한번 가봐. 니은번 틀렸지? 그죠? 니은번 틀렸어. 이건 우리 민법 361조 수완성의 취지에 위반이 되는 지문이야. 그죠? 네. 잠깐 내가 헛생각을 했어요. 그죠? 네, 헛생각을 했어. 니은번 했던 건 틀렸고, 디귿번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권리의 일부, 즉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귿번 하자 없어요. 맞아. 그죠? 그 다음에 니을번 저당권은 배타적인 성질을 가진 권리가 아니므로 동일 목적물에 대해서 동일 순위 또는 서로 다른 순위로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죠? 이런 저당권을 공동 저당권 그래요. 뭐라고요? 공동 저당권 그러지. 그래서 니을번 질문 맞네요. 그래서 30번의 옳은 정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그죠? 3번이 됩니다. 31번 소유권 보전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기재한다, 기재하지 않는다. 기재하지 않지. 1번 지분 꺼져. 2번 자기 지분만을 위하여 소유권 보전 등기 할 수 없어요. 2번 지분도 꺼져야 돼. 즉 일물 일권주의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4번 가봐. 소유권 보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의 경우 시군구장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렸지. 건물이라면 가능해. 그죠? 토지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5번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경우 그 판결은 확인 판결에 한할 게 아니고 판결이란 판결은 다 포함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5번 지문도 틀려요. 1, 2, 4, 5번 지문이 틀렸으니까 31번의 옳은 정답 몇 번? 3번이야. 특조법에 따르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모두 생략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모두 생략 등기를 사전에 차단해서 투기를 방지하고자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야. 3번 질문 맞네. 그죠? 32번 갑니다.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1번 등기 권리자인 기업자,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공서가 기업자인 때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이라는 형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1번 좀 맞네. 2번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 원인자는 수용의 개시일로 기재를 합니다. 그죠? 이 개시일날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2번 질문도 맞고. 그 다음에 3번 수용의 날 이전에 일어난 소유권에 관한 변동은 비록 수용이 개시일 이후에 격려된 등기일지라도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맞네. 그죠? 그 대표적인 걸 보면 상속을 예를 들을 수가 있어요. 3번 질문도 맞아요. 4번 재결 실효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할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피수용인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돼서 공동으로 말소 신청하는 게 원칙이니까 4번 질문 맞는 질문 틀린 질문 틀린 질문이야. 5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필요하다면 기업자는 명인 상속인을 대신해서 토지 표시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 상속 등기를 대위에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죠? 대위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2번에 틀린 정답 몇 번? 3번이야. 그죠? 재결 실효는 공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돼. 그죠? 재결 실효는 공동으로 신청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33번 가보죠. 33번. 미등기 부동산의 직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어요. 2번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도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할 수 있고 3번하고 5번은 가처분 가압류 등기 촉탁이 있으니까 이건 당연해요. 그죠? 따라서 4번이 틀렸을 거야.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가처분 촉탁이 있는 경우 이건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하는 경우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33번에 틀린 정답 몇 번? 4번. 그죠? 4번이 틀린 정답이 됩니다. 네. 그 다음 34번 가보죠. 변경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래서 33번, 34번은 조금 그 핀트에서 좀 벗어난 스타일의 문제야. 이런 건 나온다, 안 나온다라고 단언할 수 없어요. 그죠? 거의 안 나올 거야. 그죠? 변경 등기 같은 것은 아예 안 나와. 그죠? 이러다 나오면 큰일 나지. 그죠? 34번 변경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행정구역이나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에 기재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게 되니까 직권으로 토지 표시 변경, 건물 표시 변경 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1번 지금 맞지? 그 다음에 2번 갑의 부동산에 을명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격려된 경우 전세금 증액으로 인한 전세권 변경 등기 신청 시 갑의 인감을 제공해야 된다. 맞아. 그죠? 갑시기는 등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등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됩니다. 2번 지금도 맞지? 그 다음에 2번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대항할 쓰는 재판 등본의 제출은 고려하지 않는다. 맞네. 그죠? 왜 맞지?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가 뭐야?
등기 명인의 이름이 김말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름을 김몰로 말숙으로 바꿨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이름이 바꿨다라고 하면 이름이 바뀜으로 인하여 손해를 볼 우려가 되는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따라서 그런 이해관계의 승낙서나 거기에 본과는 재판 등본은 첨부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 사실관계의 변화에 관한 등기에는, 사실의 등기에는 이해관계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자의 승낙서나 재판 등본 따위 등은 제출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3번 질문 맞아요.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5번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항상 북이지. 그죠? 대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항상 주등기야. 그죠? 주등기야. 5번은 뭐 설명 붙일 이유도 없어. 그죠? 그래서 1, 2, 3, 5번 질문 맞아요. 4번 가봐. 소유권 이전 가등기야. 밑줄 쳐 가등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 신청 시 등기하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 그죠? 틀렸어요. 이건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할 적에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합니다. 그죠? 그치? 그래요. 가등기야, 본등기야? 본등기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4번 질문을 얘기를 해볼게. 여기 누구소요? 갑소유 부동산이 있단 말이지. 갑하고 을하고는 만나서 사급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그죠? 매도인, 매수인 이행할 다 이행했어. 이제 앞으로, 매수인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주면 결제 끝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을 플러스 갑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공동으로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라고 할 즈음 의무자인 갑식에는 A동에 살다가 무슨 동으로? B동으로 이사 갔다는 얘기야. 그죠? B동으로 이사 갔어. 그러면 의무자인 갑식이가 등기소 가서 제일 먼저 작성해야 될 서류는 뭐니 해도 뭐야? 신청서가 되겠지. 신청서에다가 본인의 주소를 무슨 동? B동이라고 기재를 할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등기부 그래. 뭐라고요? 등기부에는 등기 명인의 주소가 무슨 동이라고? A동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청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등기 의무자의 표시상하고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명인의 표시상이 일치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죠? 따라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부족법안 등기 신청이라고 해서 등기가 없다. 무슨 처분? 각하 처분 그래요. 뭐라고요? 각하 처분을 받게끔 돼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얘도 신청인이고 얘도 신청이냐?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그래요. 그죠? 즉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의무자가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서 등본 한 통 떼어서 등기한한테 제출했어. 등기한에 딱 펼쳐보니까 갑식이라는 놈이 A동에 살다가 무슨 동으로? B동으로 이사간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 있단 말이야. 이럴 때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각하 처분할 게 아니고 먼저 주소 변경으로 인한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해놓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리해 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했어. 그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야 본등기야? 본등기란 얘기야. 그 지문 4번에 뭐라고 써 있어?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이렇게 돼 있지. 그죠? 그럴 적에는 직권으로 변경 등기 할 수 없어요. 그죠? 됐어요? 그래서 그 34번 문제는 시력 테스트 문제야. 그죠? 시력이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 잘 봐주셔야 돼. 1, 2, 3, 5번쯤은 다 맞고 4번쯤이 틀렸어. 35번 필정보를 작성해서 명인에게 교부해줘야 되는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 한 놈만 골라주시오. 그런 문제네. 1번 원인 무효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죠? 작성해 말아. 작성해야 된다.
있던 권리자마저 소멸했어. 사라졌다는 얘기야. 그죠? 작성할 이유도 없고 교부해줘야 될 이유도 없네. 그 다음에 3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작성을 한다 하지 않다? 하지 않지? 오히려 등기 완료 통지 그래. 뭐라고요?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게 되는 거야. 3번도 틀렸고 4번 갑과 을의 공인 부동산을 갑 단독 소유로 하는 등기를 완료한 경우. 그죠? 그치? 갑을 해서 갑으로 줄어들었어. 그죠? 을이 사라졌잖아. 그죠? 작성해 말어. 작성할 이유가 없어. 그죠? 교부해주지도 않겠지. 5번 등기 아닌 직권 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작성을 한다 하지 않다? 하지 않지. 그죠? 오히려 보존 등기 명인에게 완료 통지 그래. 뭐라고요? 완료 통지를 해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1, 3, 4, 5번은 작성을 하지 않고 교부해 주지도 않지. 근데 2번 내수인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명인 그래. 뭐라고요? 가등기 명인이라는 뉴페이스가 있단 말이야. 그 명인을 위한 등기 필정보 작성을 하고 통지를 해줘야 돼. 그죠? 교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35번의 정답 몇 번? 2번이요. 그죠? 2번. 35번 문제 이해를 했죠? 이해를 했습니다. 36번 실행된 등기로서 실체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무효의 등기 한 놈만 골라주시오. 1, 2, 3, 4번 몇 번? 1번이야.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 동그라미. 그죠? 이런 이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가 가능하다면 가등기라는 제도는 있으나마나 제도야. 민사집행법상 이러한 가압류나 가처분등기는 허용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아. 그죠?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등기가 경로가 돼 있다라면 이 등기는 절대적 무효의 등기에 해당돼. 등기한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 잽싸게 지워야 되겠지. 직권말소 그래. 뭐라고요? 직권말소를 받아야 될 등기야. 나머지 2, 3, 4번 지문은 다 당연 무효의 등기가 아니겠지. 2번 가봅니다. 수중자가 여러 명인 포괄 유중의 경우 각 수중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신청한 유중을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는 이건 적법한 등기 신청이야. 그죠? 그러니까 수인의 수중자가 여러 명인 경우 유중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가 분명 존재해. 그죠? 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이 의무자가 지분을 짝짝 찢어서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적법한 등기 신청이니까 수리해줘야 돼.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일필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 전세, 지역권, 임차권 설정 등기 가능해요. 그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등기 이전금지 가처분 등기 가능합니다. 그치? 쉽게 말하면 가등기 상해 권리야. 뭐라고요? 가등기 상해 권리를 금지하는 이전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가능해. 왜냐하면 가등기 상해 권리는 넓은 의미에서 뭐야?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4번도 가능하고 5번 공동상속인증 일부의자가 신청한 공동상속인 전원명의 상속 등기는 보존행위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자기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인정은 허용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겠지. 그죠? 그래서 2, 3, 4, 5번쯤은 전부 적법한 등기 인정이기 때문에 수리해줘야 돼요. 그죠? 37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가등기 권리자는 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죠? 네, 그래요. 가등기 신청할 수 있지. 1번 주면 알지? 2번 가등기 명의는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다. 맞아? 맞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데 누구 말릴 사람 있을 수가 없다라고 여러 차례 설명드렸어. 2번 주문도 맞아.
3번 가등기 의무자는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정지 조건부인 경우 그 청구권 보존 위한 가등기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4번 지금도 맞아. 5번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은 가등기 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한 지방법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이야. 뭐라고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겠지. 그래요. 이게 아마 작년도에 출제가 됐던 문제야. 그죠? 작년도에 출제가 됐던 문제지. 37번에 틀린 정답 5번. 그죠? 38번 갑니다. 38번. 등기 신청의 취하 또는 각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곳 한 놈만 골라주시오. 1번. 취하할 수 있는 자는 등기 신청인이며 단독 신청한 사건이든 공동 신청한 사건이든 취하는 언제나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렸지. 단독으로 신청한 등기라면 단독으로 취하할 수 있고 공동으로 신청한 등기라면 공동으로 취하가 가능합니다. 1번쯤은 틀렸어. 그 다음에 2번 전자신청에 대한 취하야. 뭐라고요? 전자신청에 대한 취하는 사용자 인증을 요하게 되겠지. 당연히 로그인을 요하게 된다는 얘기야. 2번 제문도 틀렸어. 3번 권리자와 의무자의 쌍방으로부터 등기 신청 행위 그 이응자가 빠졌네. 등기 신청 행위를 위임받은 자가 등기 신청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중 일방만의 특별 수권을 받아서 취할 수 있다. 그죠? 공동으로 수권을 받아야 돼. 그죠? 공동으로 수권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번 질문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 가봐. 5번. 등기 신청을 취하하면은 신청사항 전부를 취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일부 취하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틀렸네. 전부 취하도 가능하지만 일부 취하도 가능해. 그죠? 그래서 1, 2, 3, 5번쯤은 다 틀렸으니까 4번이 옳은 정답일 거야. 아마 취하의 시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 등기 신청의 취하는 등기한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할 수 있고 각하 사건에 대해서 취하할 수 없다. 그죠? 그 자체가 맞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등기 완료 전까지 취하가 가능해. 그죠? 그래요. 그래서 38번의 옳은 정답 몇 번? 4번. 그죠? 39번 가봅니다. 근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근저당권에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미친 지문이야. 등기사항이야. 그죠? 등기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지연배상액은 등기했을 경우에 하나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는 게 아니고 지연배상액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당연히 담보하게 되니까 이건 등기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근저당권에서 담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3번쯤은 틀렸어. 4번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채권 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해서 기록할 게 아니고 채권 최고액은 항상 단일하게 기재를 해줘야 돼요. 그죠? 단일하게 기재를 해줘야 되니까 4번 질문도 틀렸어. 5번 채권자가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삼아서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게 아니고 승소한 원고만으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죠? 그래서 5번쯤은 틀렸어. 1, 3, 4, 5번쯤은 다 틀렸으니까 옳은 정답은 2번이 될 거야. 피담보 채권의 변적에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언제 도래가 될지 알 수 없어. 그죠? 알 수 없으니까 등기사항이 아니란 얘기야. 그죠? 그래서 39번의 옳은 정답 몇 번? 2번이야. 그죠?
40번 한번 가봅니다. 40번. 등기안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을 모두 골라주시오. 기억번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해서 집행 정지되는 효력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등기 절차는 계속해서 속행이 될 거야. 그죠? 계속해서 속행이 됩니다. 등기안이 나중에 가서 자기 손으로 박박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등기 절차는 계속해서 속행이 된다는 얘기야. 집행 정지되는 효력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기억번 지금 틀렸어. 틀렸고. 니은번 이 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신청 제기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죠? 여기 봐봐. 그러니까 당부당의 판단은, 그죠? 당부당의 판단은 어느 때를 기준해서 판단한다? 처분시. 그래. 뭐라고요? 처분시를 기준해서 당부당을 판단하기 때문에 처분시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사실, 그죠? 또는 새로운 증거 방법 등을 동원해서 이의 신청의 사유로 삼을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어느 때를 기준해서 판단한다? 처분시를 기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처분시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 등을 동원해서 이의 신청의 사유로 삼을 수가 없으니까 니은번 지문 맞아 틀려? 틀렸지. 그죠? 예, 그래요. 니은번 지문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등기안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맞네. 그죠? 맞아요. 근데 이의 신청은 어디에다 하는 거야? 법원에다가 하되 이의 신청서. 그래. 뭐라고요? 이의 신청서는 어디에 갖다 제출을 해줘야 돼? 등기소에 갖다 제출을 해줘야 돼.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 법원을 경유하라는 얘기야. 그죠? 이의 신청은 반드시 법원을 경유를 해야 돼요. 옛날에 유행하던 지문이야. 네, 그래서 디귿번은 일단 맞아. 리을번 가봐요. 리을번 등기관은 이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을 하면 이의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 3일 이내 의견서를 붙여서 이 인청서를 이의 신청인에게 보내야 될 게 아니고 법원으로 송부처를 해줘야 돼. 그죠? 이의 신청인한테 보내줘야 돼. 법원으로 송부를 해줘야 돼. 법원으로 송부를 해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작은 집에선 도저히 판단할 수는 없고 큰 집에서 따져보라고 그 사안을 어디에다가 법원으로 송부처를 해줘야 돼. 그죠? 법원으로 송부처를 해줘야 되니까 리을번 지문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이야. 그러니까 틀린 것은 기억, 니은, 니을. 정답은 몇 번? 3번이네. 그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문제씩 사회 하니까 한 160문제를 풀어봤어.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저기 특강 시간에 했던 그 자료가 120문제, 한 문제 빠지는 120문제, 119문제거든. 그러면 합치면 280문제 되는데 여기서 중복되는 문제 빼면 한 150문제가 될 거야. 150문제 꼭 한 번만 보고 들어요. 그죠? 한 번만. 이거 한 번 보는데 한 3시간이면 족합니다. 그죠? 3시간이면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딱 보고 들어가라는 얘기야. 그죠? 한 번만 딱 보고 들어가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덧 이제 종강이 됐네요. 종강이 됐습니다. 시험 뭐 별거 아니에요. 그죠?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그냥 차분하게 그냥 가서 한 10여일 준비하셨다가 당일날 시험장에서 1번, 3번, 5번, 4번 찍으면 됩니다. 그죠? 찍으면 됩니다. 이제 제가 딱 저기 한마디만 하고 꺼질게. 그죠? 한마디만 하고 꺼질게. 뭐 옛날 어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 풍랑 소리에 놀라서 풍랑소리에 이제 깜짝 놀라갖고 배를 팔아갖고 뭐를 산다? 소를 산다라는 얘기야. 그죠?
풍랑소리에 놀라서 배 팔아서 소를 산다 그래. 그러면 이건 결국 뭐냐면 어부가 뭐가 되겠다는 얘기야? 농부가 되겠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제가 실제로 배를 팔아서 소를 사서 살아보니까 개떡이더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풍랑 소리에 놀라서 배 팔아 소를 사는 우를 품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배를 갖고 있어요. 그죠? 이 편이 더 낫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1년 동안 수고들 많이들 하셨어요.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적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